네, 비속어 논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첫 보도도 나오기 전에 먼저 문제 발언을 했다면서 정원유착 의혹을 제기한 거죠. 박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영상을 봤다고 반박했고 MBC 역시 반박 입장을 조금 전 냈습니다. 관련 공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회담을 마친 직후에 나온 이 비속어 논란. 정치권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사과부터 하는 게 꼬인 매듭을 푸는 길이다. 이런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바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한국 국회의원한테 욕했다고 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결과 발표 전에 대국민, 대국회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죠.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를 한 MBC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매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보도를 했냐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해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보도를 무책임하게 사실 확인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항의 방문을 예고했는데요. 보도 과정을 따져보겠다면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가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보도했던 사실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광우병 시위에 발단이 된 것도 MBC의 보도였다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야당과 좌파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MBC의 조작 선동에 엄정하게 대응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정치와 언론의 유착, 즉 정원 유착 프레임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MBC가 최초 보도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MBC가 보도한 것은 10시 정도에 보도를 했고요. 박홍근 대표가 한 30분 전쯤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뜬 것은 그 이후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커넥션이 돼 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 설명을 좀 종합해서 22일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MBC 영상 취재 기자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촬영을 해서 송출한 건 우리 시간 6시 28분입니다. 오전이고요. MBC가 온라인으로 해당 영상을 보도한 건 10시 7분인데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보다 빠른 9시 33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취재는 방송사들이 돌아가면서 취재를 해서 그 결과물은 다 같이 공유하는 풀 취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이 송출된 이후에 공식 보도되기 전 이 3시간여 동안 언론인과 정치인들 사이에 이 내용과 영상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하는 요청도 이 시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9시 41분에 국민의힘 김동하 전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 유착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MBC라는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서 국민의 눈길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박 원내대표는 이 해당 영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다면서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은 MBC와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정언 유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입니다. MBC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하는 건 확증도 없으면서 그 사태를 말하자면 흐리려고 하는 물타기인데 그런 소위 작전 전략 가지고서 이 사태를 호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쟁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땡 팔려서 그리고 이 땡땡들이라는 발언도 있었죠. 날리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땡땡들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안 하냐는 게 민주당이 분노하는 이유인데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 제대로 된 말입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땡땡들도 없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김은혜 홍보수석도 미처 방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른바 윤 핵관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배현진 의원은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 교수팀에 의뢰를 했다면서 새로운 음성 파일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땡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바이든 혹은 날리면이란 말도 없고 각각 승인 안 해주면 혹은 말림은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아주 잘 들리는군요. EXX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설명들이요. 일각에서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미 외신에까지 보도된 마당에 국민을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바보로 보는 거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논쟁, 사실 음성분석 연구팀까지 갈 것도 없죠.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때 확인하고 정정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발언 직후에 외교상 부담이 있다면서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대통령실은 이미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고 발언 15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내놨죠. 대통령실의 해명을 일반 국민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음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검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왜 늦게 해명했느냐가 아니라 해명을 하느라 아까운 순방 기간의 시간을 허비한 게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15시간 동안 이거를 이렇게 지체하다가 이미 다 퍼져나가고 다 외국 언론 다 나왔는데 그다음에 얘기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선을 확대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확인 관계로 가다 보니까 논란을 더 키운 셈이 됐죠. 네, 민주당은 문제의 비속어 실언보다요 30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참사라면서 2년 9개월 만에 만남이라는 것 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고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악수는 하고 헤어져야 되지. 의제도 합의가 안 됐고 한일 정상회담은 참사예요. 네, 사진 한 장만 남긴 바로 이 한일 정상회담. 급하게 만났다고는 하지만 양국 국기도 또 회담 테이블이나 의자도 없는 점은 의전 소홀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본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회담 주최를 번갈아 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은 우리 쪽이 주최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2019년 마지막 회담 당시 영상인데요. 호스트인 아베 전 총리가 일본 국기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우리 대통령실이 먼저 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스텝이 다 꼬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하는 장소에 왔어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인 거죠. 스텝이 꼬인 거죠. 9월 15일 날 김태호 차장이 일본이 흔쾌히 회담을 수락했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시간 조율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 측의 불쾌감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네,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외교부터 48초 한미 정상회담, 또 캐나다 순방 성과 부풀리기까지 유난히 논란이 좀 많은 순방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3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당장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직접 이 48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 잡기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퇴조한 한일 관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한 번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한다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와 민주당의 정원 유착에 대해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서고 있죠. 이 강대강 대치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MBC 왜곡 보도, 민주당과 정원 유착, 민주당 윤 대통령의 발언 기막힌 적반하장.